안녕하세요, 속보입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나온 중국 재정부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중국에서 강력한 부양책이 나온 이후로 주가는 무려 3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춘절 연휴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었던 이 사이에 한 번 더 10%나 오르면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의 총 상승률은 37.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발개위에서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실망감이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주가는 한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실망감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너무 기대감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후행적이지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나왔던 9월 24일 이후로 주가는 지금 얼마나 올라 있는 상황이냐라고 보면 23.3% 여전히 오른 상황이다. 그런데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지금 실망감과 그리고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정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부양책을 쓴다고는 하는데 누가 돈을 쓸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야, 네가 써. 아, 싫어. 나 안 쓸 거야. 나 돈 없어. 내가 맨날 쓰면은 나 망하기만 했어. 벌레? 내가 부동산 정책 쓴다고 그래가지고 좀 쓰면은 그냥 주값이 계속 빠지니까 난 맨날 좀 돈만 잃고 좀 안 해. 나 그만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중국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돈도 굴러가지 않고 정책의 효과도 없다 보니까 누가 돈 쓸 거야.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줄게. 라는 식의 이제 의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정정책의 규모에 대해서는 1조 위안에서 3조 위안 사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를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산과 추정치의 차이가 2.8조 위안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지 최소한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쓰기로 했는데 돈이 안 거친다. 그러면은 쓰는 돈을 줄이던가 더 걷던가 혹은 빌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빌린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아유 좀 덜 쓰자. 중 경제 안 좋지만 어떻게 덜 쓰자라는 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특별 국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많이 빌려서 어떻게든 돈을 내가 쓰겠다. 즉 이 눈치 게임에서 중국 정부가 내가 쓸게 이렇게 일어서겠다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우선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 크게 5가지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숨겨진 부채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즉 내가 중앙정부인데 내가 손 들고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정부에서 특별채권을 통한 자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동안 왜 안 한 거냐라고 생각해보면 집값이 이게 계속 빠지니까 지방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무서워서 지금 돈을 못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탄탄하게 한번 믿어봐 이번에는 한번 이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정책이 먹힐 수 있으려면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진짜 많이 빠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조정을 받긴 했죠. 세 번째로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내 돈 더 많이 있어.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손 들었잖아.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의 국영은행에 자본을 확충해주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돈을 빌려서 중국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시켜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은행은 아무래도 벌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안 한다든지 돈을 안 푼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은행의 자본을 충분하게 확충시켜 줌으로써 은행에서도 계속해서 돈을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한 특별채권을 2.5조 위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새로운 부양책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2조야 3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이 궁금했던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숫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안 되는 중국어를 AI 번역기를 돌려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번역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봤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이거는 가까운 장래에 차례대로 출시할 것이라는 얘기를 한 2줄, 3줄에 걸쳐서 강조하더라고요. 결국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이 끝이 아니고 기대감을 계속 유지해줘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블룸버그에서도 강조했던 숨겨진 지방부채 문제의 해결, 그리고 국유은행의 자본 보충, 이런 부분들, 부동산 안정화,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의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썼던 정책들의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재정지출 규모도 연초보다는 2천억 위안 정도 확대한 4조 위안 정도를 내가 쓰겠다. 지방정부의 특별부채 한도도 1천억 위안 정도 증가한 3.9조 위안까지 쓰겠다.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과 제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1.8조 위안 이상의 세금도 감면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앞으로 뭘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어쨌든 돈을 더 빌려서 중국 중앙정부가 손을 들어서 그 돈을 국유은행의 자본 보충을 위해서 쓴다. 2번째,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쓴다. 그리고 3번째로 생활수당 지급 등 내수 부양에 쓴다. 이런 거죠. 재정 정책을 얼마나 써서 실제로 중국 경제가 돌아가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중앙의 재무부는 여전히 부채를 늘리고 적자를 늘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죠.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장에서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하고 진짜 많아! 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는 이제 또 월요일날 시장이 열려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를 믿냐, 못 믿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 동안의 돈의 움직임만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돈이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고요. 중국으로 돈이 역대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인도나 이런 쪽에 다른 쪽에 투자해놨던 것들을 중국으로 일부 되돌리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효석이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 이제 중국인가? 중국 편인가? 이제 중국을 좋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중국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저는 중국은 투자 대상도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중국도 투자 대상에는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쓰는 이 정책이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잘 먹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잘 안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뷰티풀 디레버리징이라는 이 정책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누가 보장해요?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확률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투자 비중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요, 지금 버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이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주말 동안에 또 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로 투자해야 되는 곳은 미국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을 놓고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당연히 미국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에 대한 비중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